겨울 서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겨울입니다. 여러분의 하루 일과는 어떻게 흘러가나요? 제가 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여러분께 여러분의 하루 일과가 어떤지, 또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저의 하루 일과는 어떤지를 한번 여쭤봤는데요. 여러분의 답변을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저에게 궁금해하셨던 부분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제가 언제 일어나서 언제 잠에 드는지를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대체적으로는 밤 한 11시, 12시에서 자서 아침 7시 반에서 8시 반 정도에 일어나는 것을 이상적으로 여기는데, 그걸 지키지 못할 때도 많고요. 그것보다 조금 더 늦게 잘 때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늦어도 10시보다 늦게 일어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려고 노력하기도 하고요. 그때보다 더 늦게 일어나면 제가 그 하루를 그냥 날리더라고요. 좀 망치는 느낌이 들어서 아무리 늦어도 9시 반에는 일어나자. 아무리 늦잠을 자도 라는 것이 지금의 저의 방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저에게 많이 해주신 질문이 하루에 또는 아침에 꼭 하는 일과가 있는지를 궁금해 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침 스케줄이 있어서 바쁜 게 아니면 거의 무조건 매일 똑같이 하루를 시작을 하는데요. 아침에 일단 일어나서 이불 정리하고 환기를 시키고요. 그리고 환기를 시키는 동안 그 밀대로 바닥 걸레질을 한번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집이 곧 일터다 보니까 제가 일하는 곳을 좀 깨끗하게 유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꼭 밀대를 한번 돌리고 그리고 아침 준비를 합니다. 아침 간단히 뭐 요거트나 이런 거 먹고요. 아침 먹을 때는 항상 그 제가 구독하는 잡지들을 이렇게 앞에다가 독서대에다 세워놓고 먹으면서 그 잡지를 읽는 편이에요. 잡지를 읽으면서 아침을 먹는 그 시간을 제가 너무 좋아해요. 그 시간에 재미를 붙여서 그걸 딱 아침에 하고 나면 하루를 좀 잘 시작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난이도가 있는 작업들, 좀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거, 주로 글쓰기, 책 읽기 이런 것들을 저는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정도의 시간에 처리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요. 그때 머리가 굉장히 잘 굴러간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기 때문에 원고를 항상 그 시간 안에 쓰려고 노력을 하고요. 밤에 쓰는 원고도 있기는 해요. 근데 밤에 쓰면 반드시 다음날 이제 다시 손을 봅니다. 그 시간에 조금 멀쩡한 정신으로 손을 보고요. 지금 쓰고 있는 새 책 원고도 그 시간에 항상 원고를 씁니다. 원고를 쓰는 거는 제가 요일을 정해놓고 이제 뭐 정기 마감 원고도 있고요, 새 책 원고도 있는데 각각의 이제 요일을 할당해서 웬만하면 거의 정해진 시간에 항상 쓰는 편이고, 책을 읽는 것도 제가 뭐 라디오 때문에 읽어야 되거나 유튜브 때문에 읽어야 되거나 아니면 저 혼자 그냥 재밌어서 읽거나 이런 책들은 빠르게 읽어야 되는 경우에는 그 아까 말씀드린 해 떠 있는 시간에 읽고요. 그냥 제가 재밌어서 읽는 책들은 아무 때나 읽어도 사실 별로 상관이 없어서 자기 전에 읽기도 하고요. 자, 이게 저의 답변이었고요. 제가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께도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한번 드려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주무시는지, 또 하루 중에 꼭 하는 일과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봤는데 답변이 생각보다 너무 재밌더라고요. 일단 여러분의 기상시간 먼저 한번 봅시다. 굉장히 짧게 주무시는 분들도 계세요. 5시에서 10시 혹은 6시에서 11시, 5시간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고 4시간 정도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어떻게 살죠? 4, 5시간 자면? 저는 그게 불가능한 인간인데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밤 1시에 자서 아침 9시에 이렇게 기상하는 분도 계시고, 개학이 연기된 고등학생분은 12시에 일어나서 4시쯤에 잔다고. 그러니까 새벽 4시에 자서 정오에 기상을 하시는 거죠. 회사 다닐 때는 2시에서 7시, 퇴사한 지금은 3시에서 11시. 수면 시간이 거의 2배가 늘었네요. 9시에 자서 4시에 일어나시는 분도 계세요. 와, 5시에 자서 10시에 일어나시는 분들. 아니, 여러분 왜 이렇게 잠을 안 주무세요? 좀 주무세요. 그래도 8시간 정도 주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네요. 이거는 좀 다르지만.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을 볼게요. 이게 훨씬 더 재밌거든요. 하루에 혹은 아침에 꼭 하는 규칙적인 일과가 있으신가요? 라고 이제 질문을 드렸는데,
그날의 날씨와 미세먼지를 확인하는 분도 계시고, 커피 내리는 분도 계시고, 차를 끓이고 요가 살짝, 그리고 아무 책이나 집어서 한 문장 읽어요. 굉장히 뭔가 갇혀진 아침이죠? 고양이 밥, 물 주고 화장실 청소해요. 이걸로 시작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눈이 똘망똘망해져서 아침 식사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반려동물에게 밥을 주는 걸로 시작한다. 그리고 이런 분도 되게 많았어요.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을 꼭 한 잔 마신다. 이게 굉장히 건강에 좋은 습관이잖아요. 저는 이거를 거의 못 지키고 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지키시더라고요. 대단하신 분들. 이런 분도 있었어요. 덤벼라 세상아 마음속으로 말하기. 이런 분도 계셨고, 출근 준비를 하면서 뉴스를 봅니다. 일어나자마자 스트레칭하고 미지근한 물 마시면서 몸 깨우기. 이런 아주 모범적인 아침. 향을 피우고 차를 마시고 간단한 스트레칭을 합니다. 일어나서 스트레칭하고 따뜻한 차 한 잔 먹기요. 다들 나만 빼놓고 다들 뭐 어디 같이 사나요? 아예 다른 분들도 볼까요? 와,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를 내리고 책상에 앉아서 스페인어 인강을 하루 2강씩 들어요. 3달째래요. 3달째면은 지금 올해 초부터 시작하신 거겠죠? 부지런함이 대단하시다. 여러분 저한테 맨날 유노유노에 견호견호다 뭐 그러시더니 다들 부지런히 살고 계신데요? 이분들이 원래 그 유튜버의 그 구독자라고. 아침에 일어나자 트위터를 켜신다는 분들도 꽤 많으셨습니다. 저는 아침에 깨서 잡지를 읽는 걸 마치기 전까지는 절대 핸드폰을 보지 않아요. 그게 저의 루틴이에요. 네, 그냥 습관이 그렇게 됐어요. 이런 답변 너무 좋아요. 알람을 끄고 다시 잡니다. 하루에 꼭 하는 거, 알람 끄고 다시 자기. 아침에 일어나면 꼭 다시 누워서 더 잡니다. 너무 좋아, 이런 거. 홍삼 드시는 분들도 연속으로 왔어요. 홍삼 먹기, 홍삼 원샷 이렇게 왔고요. 그리고 저 이거 되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한쪽 분량에 아무 말 대잔치 글을 써요. 꿈꾼 내용이든 일어나서의 기분 등등 정말 아무 말. 네, 요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녁마다 커피 마시면서 감사일기 쓰기. 산에 갑니다. 아침에. 왕복 40에서 45분 코스. 일어나자마자 스피커로 노래를 틀어요. 가끔 기분이 좋으면 막 춤도 춥니다. 주무시기 전에 하는 일이신 것 같은데 그날 있었던 일들의 키워드를 적어요. 그럼 나중에 키워드만 보고도 그날의 하루가 다 기억나더라고요. 이것도 좋은 습관이네요. 대체적으로 요가 스트레칭 같은 걸 하고 이불 정리하고 미지근한 물과 유산균 같은 걸 함께 마시고 고양이 밥 주고 산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커피 마시고 이 정도가 이제 대부분의 아침에 꼭 하는 일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여러분께 여쭤본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답변을 했고 여러분께도 한번 여쭤봤는데요. 이게 하루하루 일과를 어떻게 이제 구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전체의 삶의 방향성이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면으로는 이제 그 사람이 원하는 삶 또 그 사람의 지향점 같은 것이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그 하루하루의 삶이 쌓여서 결국은 그 사람을 이제 구성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인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이 바로 이런 하루 루틴, 하루의 습관에 대한 책이라서 그렇고요. 자기계발서 아닙니다. 저는 제 채널에 들어온 자기계발서 광고를 전부 다 쳐낸 역사가 있기 때문에 자기계발서가 아니고요. 저도 좀 도움을 꽤 많이 받았던 그런 책을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성 예술가들의 하루를 총망라한 책입니다. 메리 셸리부터 아녜스 바르다까지 정말 수많은 여성 예술가들이 자신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를 알려주는 책. 바로 예술하는 습관이라는 책입니다. 그러면 책에 대한 소개를 일단 좀 해볼게요. 일단 작가 소개를 먼저 해볼게요. 작가인 메이슨 커리는 메트로폴리스에서 편집장으로 활동했고 현재는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곳에 글을 쓰는 그런 필자라고 합니다. 2013년에 리추얼이라는 책을 출간을 했는데요. 리추얼이 같은 기획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예술가들의 하루 일과 루틴을 살펴보는 책인데 그 책의 명확한 한계가 대부분이 남성 예술가였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새로 낸 예술하는 습관은 여성 예술가들만 모았습니다. 예술하는 습관에 담겨있는
모든 예술가들은 100% 여성 예술가들이고요. 책의 구성은 총 12챕터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쓰는 사람들의 지필 습관에서는요, 말 그대로 쓰는 사람들, 작가들의 하루를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루이자 메이 올콧이나 도리스 레싱, 옥타비아 버틀러 같은 작가들이 어떻게 하루를 보내고 또 글을 썼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챕터인 루틴을 지키는 예술가의 엄격한 하루에서는요, 벌써 제목에서 그 뜻이 보이죠. 자신의 루틴을 엄격하게 정해놓고 지켰던 여성 예술가들, 이사벨 아옌데나 엘리자베스 베리 브라우닝 같은 예술가들의 엄격한 루틴을 한번 살펴봅니다. 아름답고 지독한 글쓰기의 감옥에서는요, 말 그대로 글 쓰는 작가들이 자신을 어떻게 고립시키고 어떤 감옥 속에 자신을 몰아 넣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수전 손택, 마거리 미첼, 조지 엘리엇 같은 작가들이 자기 자신에게 완전히 몰입해서 글쓰기에 전념했던 그런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 여자들은 대체 어떻게 해냈을까에는요, 여성 예술가들이 마주해야 했던 아내로서 또 엄마로서의 한계와 편견 같은 것들을 극복한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아니에스 바르다도 있고요, 클라라 슈만, 메리 셸리, 페넬로페 피츠제럴드 등등 여러 이제 작가들이 수록이 되어 있고요. 좋은 날에도 나쁜 날에도 그냥 쓸 것, 여기도 벌써 제목에서 보이죠. 버지니아 울프, 주나 반스, 프리다 칼로 같은 예술가들이 아주 규칙적으로 정말 좋은 날이든 나쁜 날이든 자신의 상태를 가리지 않고 매일매일 썼던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즉흥적으로 움직이는 무계획의 자유는 방금까지 다뤘던 예술가들과는 조금 다르게 정말 즉흥적으로 움직이는 예술가들도 있잖아요. 루틴을 지키는 예술가들도 있지만 그렇게 즉흥적으로 작업을 했던 예술가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자기만의 방이 필요하다라는 건 당연히 버지니아 울프의 제목, 책 제목에서 빌린 자기만의 방을 빌린 제목인데요. 이사도라 덩컨이나 에밀리 디킨슨처럼 자기 자신에게 완전히 몰입해서 예술을 창조해냈던 그런 예술가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영감을 기다리는 시간들에서는 마르그리트 듀라스, 콜레트, 앨리스 워커, 샬롯 브론테 등등 여러 예술가들이 영감을 기다렸다가 영감이 오는 대로 마구 받아 적었던 그런 스타일의 작업을 그리고 있고요. 직업으로서의 예술가에서는 말 그대로 정말 예술가라는 것을 자신의 직업으로 삼고 프로의 자세로 대했던 그런 예술가들을 만나볼 수 있고요. 일상과 예술의 균형에 대하여에서는 프랑스와즈 사강이나 에드나 세인트 빈센트 밀레이처럼 일상과 예술 사이의 어떤 밸런스를 맞추고자 했던 사람들, 그리고 사소한 습관으로 불안을 잠재우다에서는 안나 파블로바나 아일린 페럴처럼 어떤 자신만의 습관을 통해서 자신을 이제 통제하고 또 제어함으로써 예술을 창조해냈던 사람들, 그리고 완벽주의자의 무시무시한 몰입에서는 말 그대로 완벽주의자 사람들을 다룹니다. 코코 샤넬, 이디스 워튼, 마리 퀴리, 짐 리스 같은 그런 예술가들이 포진을 해 있습니다. 책의 특징은 총 3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해볼 수 있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예술가의 목록이 정말 다양하다는 거였어요. 이 책에 등장하는, 이 책이 다루고 있는 여성 예술가가 총 131명입니다. 정말 많죠. 그러니까 한 사람당 한 3페이지에서 많으면 5페이지, 정말 짧게 들어가 있는데 정말 다양한 예술가들이 들어가 있어요. 직업도 작가에서부터 발레리나, 영화감독, 사진감독, 미술가 등등등 다양한 예술가들을 다루고 있고, 시대도 18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살아있는 저랑 나이 차이가 몇 살 나지 않는 그런 예술가들까지 정말 다양하게 여성 예술가들을 만나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다양한 여성 예술가들의 각각의 루틴을 살펴볼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겠죠. 메리 셸리는 글을 언제 썼는지, 아니에스 바르다는 아이를 그렇게 키우면서 영화를 어떻게 찍었는지, 정말 다양한 여성 예술가들이 각각이 처했던 삶에서 자신의 예술을 어디에 위치시켰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매일매일의 삶을 어떻게 조정해 나갔는지 각각의 루틴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 특징일 것 같고요. 세 번째 특징은 이 작가의 전작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특징인데요. 여성 예술가들만이 마주해야 했던 한계, 이를테면 아까 이제 책 구성에서 말씀드린 아내로서 혹은 엄마로서 사회에서 부과되는 어떤 책임,
혹은 여성예술가이기 때문에 마주했던 편견,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워킹맘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제 많이 익숙하듯이 많은 여성 직업인, 여성 예술가들이 자신이 가진 어떤 한계를 명확하게 마주하게 되는데요.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여러 여성 예술가들이 그러한 한계를 어떻게 직면했고 또 극복해 나갔는지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이 이 저자의 전작과 비교되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의 감상과 아쉬웠던 점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감상은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들었던 생각은 이 책을 읽으면서 결국은 내 루틴은 내가 만들어야 되는구나 라는 게 제일 먼저 든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루틴이 어떤 정해진 패턴이라고 할 만한 게 굳이 찾으면 있기는 해요. 규칙적으로 일을 하고 대부분까지는 아니지만 절반 이상이 아침형 인간이었던 것 같고 꾸준히 매일매일 뭔가를 한다라는 어떤 공통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은 각각 너무 다르고요. 글을 새벽에 썼는지 밤에 썼는지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시간도 다 다르고 하루를 구성하는 내용도 이제 너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나에게 맞는 루틴은 결국은 내가 계속 찾아가는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제 일과가 지금 앞서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드렸지만 제 일과가 변형이 많이 되었어요. 제가 20대 초반에 가지고 있었던 저의 루틴과 20대 중반에 가지고 있었던 저의 루틴, 그리고 지금의 저의 루틴이 다 달라요. 그리고 그때마다 그게 저에게 최적의 루틴이었거든요. 제가 재작년만 해도 기상시간이 거의 10시, 11시가 고정이었고요. 밤에 자는 게 3시, 4시가 고정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루틴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고 그것을 내가 찾아가는 게 중요하구나.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구나 라는 게 일단 책을 읽고 든 첫 번째 생각이었습니다. 책에 나오는 도리스 레싱의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작가들은 언제나 이런 질문을 받는다. 워드 프로세서를 사용하나요? 아니면 펜이나 타자기를 쓰나요? 매일 글을 쓰나요? 하루 일정은 어떻게 되죠? 이런 질문들은 결정적인 핵심을 더듬어 찾으려는 본능이다. 그 핵심은 바로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절약하는가이다. 누구나 제한된 에너지를 갖고 있다. 성공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나 의식적으로 에너지를 잘 사용하는 방법을 분명히 알고 있다. 그 방법은 작가인지 아닌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마다 다르다. 어떤 작가들은 가능한 한 이른 시간부터 글을 쓰기 좋아하는 한편 나한테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만 오후나 밤에 쓰기를 좋아하는 작가들도 있다. 시행착오를 거쳐서 자신의 욕구를 파악하고 자신에게 양분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의 본능적인 리듬과 일정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결국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자신만의 루틴을 찾아가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그런 구절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감상은요, 여성 예술가들이 부딪혔던 고난이 너무 다가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결혼이나 육아를 할 생각이 없지만 과거의 여성들은 거의 이제 필수적으로 결혼을 하게 되는 시대에 살고 있었던 경우가 많고 그 시대에 결혼과 육아를 하면서 살림을 하면서 자신의 예술적인 세계를 구축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정말 상상도 가지 않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아니스 바르다 같은 경우에도 육아를 하면서 영화를 찍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완전히 다른 형식의 실험을 해요, 영화로. 그러니까 그런 식의 여성 예술가 많이 부딪혔던 한계를 어떻게든 돌파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예술가로서의 열정 때문에 결혼하지 않기를 선택한 그런 예술가들도 꽤 많더라고요. 왜 결혼과 육아라는 것이 여성 예술가들에게만 이렇게 자신을 가두는 한계로 작용이 되어야 하는지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마거릿 워커의 글을 좀 빌려볼게요. 시간을 내지 못했다.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주빌리를 붙들고 있었다. 작가는 매일 일정 시간 동안 글을 쓸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소설가에게는 글을 쓸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시를 쓰는 것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소설은 매일 일정하게 오랜 시간을 투자해야 완성할 수 있다. 한 여성이 아내이자 엄마, 정규직 교사로 살면서 글을 쓰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주말과 밤, 휴가를 모두 독서에 바쳐도 글을 쓰기에는 부족하다. 여기서 제가 옳고 그름의 당위를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현실 자체가 슬프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었고, 그래서 인상적으로 읽은 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감상은요, 이 책을 읽으면서 물론 제가 아는 예술가들의 이름도 굉장히 많았어요. 아까 책을 소개하면서 그렇게 쭉 읊어드린 그런 이름들이 많았지만 제가 모르는 예술가의 이름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이 작가는 누구지? 이 예술가는 누구지? 이 미술가는 누구지? 하고서 좀 이렇게 막 구글링도 해보고 그랬거든요. 제가 몰랐던 여성 예술가들을 많이 알 수 있게 된 것도 되게 좋았어요. 여기에 이름이 오른 많은 작가들의 작품을 좀 찾아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감상은요, 제가 이 책에게 도움을 좀 많이 받은 부분인데, 일을 하기 싫을 때 이 책을 읽잖아요? 그러면 약간 뽕 맞는 효과가 있어요. 뭔지 아시죠? 일주일 브이로그 반복해서 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읽고 있으면 그냥 다른 사람의 성실한 일과인데 보고 있으면 나도 글 써야지, 나도 일해야지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읽으면서 힘이 된다고 해야 되나? 스팀팩을 먹여주는 기분이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도움을 좀 많이 받았고요. 원고 쓰기 너무 힘들 때, 오늘 하루는 정말 일이 하기 싫다라고 할 때 이 책을 좀 읽고 있으면 그래도 오늘 같은 하루하루가 쌓여서 인생이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책상 앞에 이렇게 앉게 되는 그런 효과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왠지 이 책을 읽고 있으면 작업이 하고 싶어진다 라는 게 제가 느낀 네 번째 감상 포인트였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 책의 아쉬웠던 점들을 조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아쉬웠던 점은 이게 이 책의 뭐랄까요?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인데, 특징 첫 번째가 다양한 여성 예술가를 다루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루틴도 정말 다르다는 거고 결국 자신의 루틴을 시행착오를 거쳐서 찾아야 된다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130여 명에 달하는 여성 예술가들의 공통점 같은 게 이 저자가 따로 분석을 해주거나,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많았다, 아침에 일하는 사람이 많았다, 하루를 이런 식으로 보내는 패턴이 대략적으로 절반 정도의 예술가들에게서 관찰되었다, 이런 식의 정리가 조금 있었으면 약간 더 내비게이터가 되어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게 없고 그냥 정말 한 명 한 명을 정말 짧게, 어떤 예술가는요 2페이지 정도 읽으면 끝나요. 그리고 딱히 이게 루틴에 대한 내용인가 싶은 내용도 가끔 있고, 정말 짧게 최대한 많은 사람을 다루는 것이 이 책의 목표인 걸로 보여요. 그래서인지 공통적인 패턴을 찾거나 그런 식의 내용이 딱히 없어서 열심히 읽었는데 남는 게 없다는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운 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쉬운 점은요, 정말 다양한 여성 예술가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아시안 여성의 비율이 정말 낮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백인과 흑인이고요. 제 기억이 맞다면 2명 정도밖에 없어요. 이 책이 2019년에 나왔거든요. 작년에 나왔는데 이 정도면 아시안 여성 예술가들의 이름을 충분히 넣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자가 신경만 썼다면. 하다못해 저는 지금 막 떠오르는 이름들, 진은숙도 들어갈 수 있었을 것 같고 유자왕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시안 여성 예술가들의 이름이 굉장히 적었다라는 점이 읽으면서 약간 아쉽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일상부터 시작해서 이 책 예술하는 습관, 그리고 이 예술하는 습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작가 예술가들의 삶의 태도까지 대략적으로 쭉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스티븐 킹이 한 말로 알려져 있는데, 아마추어들이 영감을 기다릴 때 프로는 일어나서 일하러 간다
라는 유명한 말이어서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 말을 제가 되게 좋아해요. 매일매일의 삶을 어떻게 쌓아나가느냐, 어떻게 충실히 살아내느냐가 결국은 인생 전체의 향방을 결정하는 것이고 예술이라는 것이 단순히 가만히 앉아있다가 뮤즈가 파바박 나한테 찾아와서 그분이 오셨어 이런 경우 없진 않지만 그것보다는 꾸준히 정말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자신의 글과 자신의 음악과 자신의 작품을 끊임없이 벼려내는 사람이 프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파바박 뭔가 영감을 받는 거는 정말 천재들, 선택받은 소수들만 가능한 것 같고요. 그게 저는 아닌 것 같고 대부분의 경우에 해당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일어나서 일하러 가는 삶을 살겠다라고 제 자신과 약속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에요. 사람에 따라서 이 책에 대한 감상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제가 담고 싶은 롤모델들이 어떻게 작업을 했는지를 알 수 있어서 대략적으로라도 알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요. 다시 한번 그 말을 되새기게 됐습니다. 아마추어들이 영감을 기다리는 동안 프로들은 일어나서 일하러 간다. 지금도 저는 제가 제 스스로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매일매일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이 책의 앞에 무시무시한 말이 써 있어요. 딱 펼치면 버지니아 울프의 말이 있습니다. 시간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한 사람의 얼굴을 바꿔놓듯이 습관은 인생의 얼굴을 점차적으로 바꿔놓는다. 정말 무서운 말이죠. 저는 이 말이 정말 무시무시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올해도 벌써 여러분 4월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세상에 4월이라니 이게 무슨 일이죠? 정말 시간이 빨리 가고 있는데 이 책을 통해서 내가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쌓아나가고 있는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쌓아나가고 있는지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2분기를 시작하는 좋은 태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매일매일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되고 성공을 하고 그런 식의 일부 자기계발서의 논리를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자신의 지향점이 어떻게 됐든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싶어 하든지 간에 그것은 결국 매일의 삶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결코 도달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 너무 자명한 사실이잖아요.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고, 그리고 대체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과로를 해요. 저도 제가 과로를 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이 영상 보시고 이미 너무 열심히 살고 있는데 역시 나는 열심히 살아야 자신을 막 채찍질 그런 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매일매일 차곡차곡 쌓이는 삶이 나를 어디로 데려다 줄까 정도의 한번 가늠해보는 정도면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충분한 것 같아요. 다들 너무 열심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드린 말씀이고 소개한 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저는 저를 알잖아요. 하루 종일 인터넷만 하면서 보냈던 날들이 정말 많아요. 저는 알잖아요. 그런 하루를 보내면서 정말 내가 오늘도 쓸모없는 하루를 살고 있다라는 생각에 너무 괴로웠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저는 필요했다고 생각하고요. 전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 시간이 한편으로는 필요했던 것 같고 한편으로는 그럴 시간에 뭔가 조금 더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긴 해요. 양쪽 감정 다 드는데 그 사이에서의 균형은 본인이 잘 잡아나가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저도 건강한 범위 이내에서 제가 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 자신을 하루하루 성실하게 또 쉬어가면서 한번 앞으로도 여러분과 오래오래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세요. 안녕.